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 서울 명동입니다. 오늘 한복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당당하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바로 잊혀져가는 우리 옷, 한복 사랑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복만큼이나 그 마음이 참으로 예뻐 보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우리 한복은 아름다운가 봅니다. 특히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는 더욱더 신비롭고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관심에 더위도 있고 홍보 활동에 여념이 없는데요. 한복을 처음 보는 외국인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I'm not selling this. But in 광장시장, this is a... 이분은 한복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네요. 맞아, 진짜 중국인이에요. Taxi, Robert, and then you can go to shops. Like there are tons of markets there, so you can buy it for a cheap price. Yeah. Okay, thank you. 관광객들은 역시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인기도 여기서만큼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복을 사랑해주세요. 이곳은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 8월 15일 우리의 젊은이들이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세대라 그런지 한복도 제각각 개성이 넘치네요. 우리 친구는 한복 직접 만들었어요. 한복은 젊은 세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젊은이들은 한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움직임으로 한복과의 거리를 좁혀봅니다. So how did you feel the performance? It was very good and very colorful, powerful, and it shows the power of Korea. Yeah, it is very good. It is very nice. The colors are very good and the design is nice. Yeah. 생각보다 한복이 많이 덥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점과 그리고 정말 요즘 이쁜 한복들 너무 많이 나와서 대중화돼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국경일이라든지 좀 특별한 날에 많이들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종로의 광장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먹을거리로 많은 이들이 찾지만 원래는 한복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복시장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복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예전의 그 명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복에 대한 거는 큰 변함이 없고요. 이제 소비층이 많이 줄었고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그진 한복 많이 입으셨는데 지금은 결혼 시즌이 아니면 결혼하신 신부님이 아니면 전혀 안 하죠. 한때 100여 곳이 넘었던 한복 가게가 지금은 70여 곳만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예식 때만 해도 어머님을 비롯해 이모님, 고모님, 숙모님 등 주요 가족들은 한복으로 갖춰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로 신부만 입다 보니 한복 시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참 30년 전에는 경기가 참 좋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한복이 좀 낭비, 필요성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낭비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복을 잘 안 하시고 그냥
대여로다가 빌려서 한 번 입고 마는 이런 세월이 왔어요. 올해 35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이영식 사장님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 교포들이 한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포님하고 중국 교포님 많이 계셔요. 제가 가져가시고 저희가 맞추는 그 배송까지 해드리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한복을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장시장은 늘 웃음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만큼 힘든 때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 신라 같은 희망을 찾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일본 오사카에서는 축제로 들썩입니다. 이 여름 축제는 천신에게 제를 올리는 수상제로 100여 척의 화려한 배가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오가와 강을 뒤덮습니다. 일본의 축제는 전통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 사람들은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축제를 즐기곤 합니다. 浴衣は着ます？普段はあんまり着ないです。お祭りの時だけですよね。夏だけですよね。夏限定です。夏ね、こう今日見て暑いじゃないですか。暑いですね。半ズボンとタンクトップでもいいのに、こうそれに比べてこう浴衣はどうですか？暑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女の子やからちょっと可愛くしようかなみたいな感じです。じゃあもし浴衣とタンクトップあったらどっちにします？浴衣です。 일본에는 천여 개의 대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우리의 전통 축제와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 축제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일본 전통 의상 유카타입니다. 今日は3人さんとも全員浴衣着てますね。はい。よく浴衣は着るんですか？いえ、祭りの時だけです。今日はじゃあどういうテンションです？今日は天神祭りのハイテンションです。普段着と比べてこう自分のテンションとかやっぱり変わります？涼しいし、日本人っぽく日本人の心を思い出しますね。 일본에서는 3살부터 5살, 7살에 전통 의상을 입고 특별한 의식을 치룹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기도 하지만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자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미 패션화가 된 건지도 모릅니다. 浴衣って普段よく着ます？いや、あんまり着ないです。どういう時に着ます？今日みたいなお祭りの日とかに着ます。着心地はよくあんまりちょっと苦し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いかがですか？この着方によって別に苦しくなく着たり、ギュッて締めて落ちないように着たり工夫はしてます。 それでも着る理由ってあります？たまにしか着ないんで、その時だけみたいなおしゃれです。 일본 교토에 있는 니시진 직물회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모노 쇼가 매일 2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교토를 찾는 관광객이 꼭 들르는 주요 코스이기도 합니다. 기모노 쇼가 시작되자 많은 관광객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기모노가 강렬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이죠. 의복은 그 나라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도심에서는 기모노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모노 쇼가 일본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모노는 신체를 모두 가린다고 하여 감춤의 미학이라 하고 또 화려한 색감과 문양 때문에 걸어다니는 미술관이라고도 합니다. 니시진 직물회관에서는 기모노의 제작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모노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무려 11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그만큼 장인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실을 한 올 한 올 잡기 위해 작업을 하다 보니 이분의 손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니시진 직물회관. 그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始めましたのは40年ぐらい前からですね、この着物ショーをやっております。最初のうちは日本の人がたくさん多かったんですけど、最近はですね外国の方が増えてきております。というのは日本文化の着物というのをですね、ご覧になるのが街ではあんまり最近着物姿見かけませんので、ここへ来ますと確実にですね着物姿が見られるということで、外国の人は大変たくさんお見えになっています。 도쿄 도심에 있는 온천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유카타를 손님이 직접 고를 수 있는데요. 우리네 찜질복과 비슷한 것이죠. 기모노의 한 종류인 유카타는 원래 목욕 전후에 입었던 실내복입니다. 그러다 에도 시대 이후부터는 여름에 가까운 외출을 다닐 때 입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목욕을 할 때나 잠을 잘 때 한 번쯤은 이 유카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전통 의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수백 년 전 일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요즘엔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전통 의상을 체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모노와 유카타를 대여하는 가게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모노나 유카타가 매우 비쌌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부터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젊은 층의 접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잠깐 기모노 입는 모습을 볼까요? 혼자서는 입기가 어려워 보이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기모노용 양말부터 하다기라고 불리는 속옷에 오비지메라는 허리띠까지 기모노를 구성하는 것만 모두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そうですね。30分ぐらいですかね。こう全部スタイルが仕上がるのに。はい。日本の方は一人でも着れるんですか？日本の方でも着物を着れない人はたくさんいます。で、仕事で毎日着物を着る人とか、着物が大好きで勉強してる人は自分で着物を着ますけども、多くの人は着物を着る必要があるときに着せてくれるお店に行きます。 여름옷 유카타는 기모노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허리를 장식하는 리본, 오비도 최근에는 사용하기가 편하게 변했습니다. 이 유카타는 오비를 위쪽으로 매서 하체를 길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유카타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それはですね、やっぱりこう浴衣を着てると男の子から可愛いって言っ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が一番の大きな理由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はりその子供の時から今教育の中でもその伝統的な日本のものはとても素敵なものだからやっぱりつないでいきましょうっていうような大きな流れがあります。で、そこと教育で受けていて、もともとその 良いものだというような気持ち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和的なもの、日本的なものに対して。で、それに加えてその漫画とかそれからドラマとかっていったものでもやっぱり男の子たちがその女の子にそういう和服だったり浴衣着てるとなんかちょっと好きになったりみたいなことがあって、その潜在的にその日本の女の子とかそれから若い人たちの間で和服っていうのは素敵な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いるというのがあります。 중국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 상해입니다. 상해는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중국의 패션을 이끌어왔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은 바로 치파오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치파오에 대한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혼식 예복으로 전통 의상을 맞추는데요. 치파오가 결혼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가게는 100년 전통을 이어온 곳입니다. 올해로 96세를 맞은 추호옹성 씨. 치파오 패션계의 대부입니다. 80년 동안 치파오 전통을 지켜왔고 지금은 그 제자 쩌우찐요 씨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치파오가 잘 어울리네요. 이날은 결혼식 예복이 아니라 파티용 의상을 맞추러 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치파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平常上海的年轻女性或者中国的年轻女性喜欢旗袍吗？我发现这几年是越来越喜欢了。对。理由是什么呢？喜欢旗袍的理由？第一是我们认识到这是一个中国的传统，另外它非常好的勾勒出女性的线条，我觉得在某些方面非常性感，也很感性。 여성미를 강렬하게 드러낸 치파오. 원래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 지역의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그러다 1930년 상해 여성들에 의해 오늘의 원피스형 치파오가 탄생되었습니다. 旗袍呢，它以前旗袍穿着旗袍的人，他要干活什么都要做的，所以以前的旗袍它比较宽宽松松的。30年以后呢，咱们就国外的那个先进的那裁剪技术进来以后呢，那个旗袍就比较合体。包括以前到最近的一段时间呢，它那个旗袍的那个料子有宽有松紧的话，它现在旗袍它就做得很合体了。 치파오의 역사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마 민족이었던 만주족의 치파오는 느슨한 박스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야 했기 때문에 치파오 안에 바지도 함께 입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박스 형태가 점점 좁아졌고 길이도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930년대 치파오는 디자인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원피스형 치파오가 탄생됩니다. 치파오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사라질 위기도 맞았지만 중국인의 전통 의상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优点就像我刚才所讲的，首先呢，就是说它符合中国人的审美观，符合中国人就是传统文化延续下来的一种审美观。第二个呢，它是我们中国传统文化的一个符号，一个代表第三个呢，就是说，这样的一种旗袍的简单的结构，它符合亚洲人的人种的特点不同的女性都能够穿出不同的美好那么我觉得最为关键的就是说，在我们中国人的印象之中虽然说我们现在绝大多数场合穿的衣服都是相对来讲都是西化的了，但是我们还是希望有我们自己的这个文化的遗留并且呢在此基础上能有所创新。 종로구에 있는 운현궁입니다. 서울 종로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명동에서 쇼핑하고 종로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즐기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종로구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운현궁에서는 전통 문화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한복 체험 행사였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평소에 입었던 자국의 전통 의상과 우리의 한복을 비교도 해볼 겁니다. こんにちは。今日初めて韓国を聞いてみたんですけれども、いかがですか？そうですね。すごく軽くて、なんかドレスのような感じの洋風な感じと、
伝統ある感じがして、混ざっててすごく可愛いです。そうですか。それでは日本には着物という高があるんですよね。で韓国の韓服と比べたらいかがですか。比較してみてください。すごく着物はいろいろ着るものが多くて大変なんですけど、これはすごい着やすくて、しかも締め付けがないのですごい動きやすいし。色がまたカラフルで可愛いので、可愛いなと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분들 어때요? 한복이 참 잘 어울리죠? 감사합니다. 종로구청 회의실입니다. 모두들 한복을 입고 회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분들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어제 봤던 동료도 이렇게 만나니 새롭게 보이네요. 오늘 한복들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훨씬 더 멋있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종로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모습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표정들이 밝아서 참 멋있는데 오늘 간부회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올해 3월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을 전통 한복 입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종로구청의 전통 한복 입는 날은 말로만 하는 문화보존, 전통 계승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복은 참 신기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다소곳해집니다. 그리고 그 품위도 절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요. 이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다 보니 한국 문화를 전하는 홍보단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좀 약간 불편함을 느꼈는데 입어보니까 일단 저희가 전통 한복 입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막상 입으니까 우리 이제 한복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민원인들도 좀 보시고 나서 아, 우리 한복 참 예쁘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적으로 좀 뿌듯한 면도 있습니다. 한복 대중화를 이끌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 한복 한번 입어봤다. 와, 여기들은 다 입어봤네. 그러면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한복 교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한복에 익숙해지도록 한복 교복을 지원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빌려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색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봅니다. 한복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이 필수라고 하네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바빠졌습니다. 한복 교복이 생소하다 보니 의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어떤 색상으로 할지, 세탁에 좋은 소재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챙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한복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복 교복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생소하게 여겨졌었는데 이후에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전통 문화가 실생활에 이렇게 쉽게 접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게 고무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학부모들도 많고 학교 측과 이제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한 땀 한 땀 한복 역사를 만들어낸 명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 9호로 선정된 이영숙 씨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한복은 단순한 재단과 바느질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꾸준한 연구로 맺은 결실입니다. 아름다운 선과 색, 풍부한 소재와 뛰어난 가공 기술,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고 있는 한복은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품격 높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양복과 차별화된 한복만의 특징은 바로 평면 재단입니다.
직선으로 재단해서 곡선으로 표현하고 잘라내지 않고 옷감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한복은 재단 방법이 곡선 재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재단을 해서 바느질을 하여 인체에 입혀져서 그 인체의 그 실루엣이 나오는 게 예전의 옷들은 전부 이 시접을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전부 다 넣어 놓죠. 예, 이래 다 넣어 놓고 나면 이게 다음에 풀어서 재활용을 할 때는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이 바느질 땀만 딱 따고 나면 그대로 또 사각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느질 기법이 서양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한복 명장 이용숙 씨는 요즘 제자들과 새로운 노력을 시도합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자. 한복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생활 속에서 쉽게 입을 수 있는 우리 옷. 그런 옷을 짓기 위해 오늘도 제자들과 머리를 맞댑니다. 디자인도 완전히 이제 표전으로 좀 이래 나가고 또 이 서양복이라도 또 이렇게 원피스처럼 허리말을 편하게 해가지고 이제 끈으로 해서 이제 입고요. 그다음에 저고리 역시도 일반적으로 정식 한복, 이 전통 한복처럼 아니고 이렇게 생활 한복, 또 표전 한복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생활 속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면서도 내추럴하면서도 소재감이 좋은 그런 아니면은 이곳은 생활 한복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한복을 새롭게 보는 젊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입고 있는 옷처럼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패션 감각을 더해줍니다. 이거 위에 생활 한복은 한때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 개발로 생활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갖춰 입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겨울 상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실이 분주하네요. 한복은 한복이되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또 일상복처럼 편하되 한복만의 색은 잃지 않아야 한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 한복이 소비자와 만나는 곳입니다. 생활 한복 시장도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때 우후죽순 생겨났던 많은 브랜드들이 독자적인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생활 한복 시장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셈이죠. 제가 20대에 옷이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한복에 마냥 빠지고 이 우리 옷을 어떻게 하면 미래의 대형 문화로 끌어갈까를 생각하면서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교훈들을 얻었는데요. 지금 제일 생활 한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대중과 함께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대중들 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입는 진정한 생활 한복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숙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대한, 지금 현 라이프 스타일이나 트렌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일반 여성복 브랜드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대중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이미 너무 한복이, 생활 한복이 너무 나이 든 사람이 입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한복에서 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에이지를 불문한 전반적인 저변 확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우리 옷을 더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브랜드에서 모든 걸 담을 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생활 한복, 우리 옷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당면 과제고 목표고 준비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월드시티 홍콩입니다. 홍콩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로 세계 명품 브랜드화에 성공한 샹하이탕입니다. 샹하이탕의 치파오는 중국 전통 디자인의 현대적인 모티브를 결합시켰습니다. 동양의 고풍스러운 미에 서양의 세련미를 더한 것이죠. 치파오로 시작한 샹하이탕은 토털 패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류는 물론 가방, 액세서리까지 동양의 고풍스러운 미에 서양의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이날은 샹하이탕이 탄생한 지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샹하이탕의 성장에 많은 내외신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19년이란 짧은 기간에 세계 명품 브랜드로 도약했기 때문이죠. 서양인과 중국인의 마음을 동시에 잡은 샹하이탕의 성공 비결 궁금해집니다. I don't know whether we are successful, but yes, indeed we have built the first Chinese luxury brand in the world. It's international. We have 45 stores around the world, and the key to the success is trying to adapt to what people want, and keeping our identity, being faithful to our DNA, which is to treat Chinese culture in a modern and contemporary way. And we have actually toned down very much our elements of differentiation, and that works. 세계 명품 브랜드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국 고유의 문화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타국과 차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더해야 합니다. 세계로의 도약,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We are at the Shanghai Tang Fashion Show today in Hong Kong, and I'd like to share my views on Shanghai Tang. If you ask me, I think Shanghai Tang is definitely a global brand. It's really international, and what I love most about it is how it incorporates the new and the traditional. Like you see a lot of Chinese influences in it, and it's really close to my heart because I'm half Chinese. And then you see all this really innovative design. You have the leather pieces, and you have the pencil skirt, but it always has a touch of oriental design in it, just like what I'm wearing right now. Actually, I am absolutely in love with the jewelry pieces. You could see all the oriental influences on it. You have some jade there, but you know, it keeps it young and fresh. You would never feel like it's out of place, and I really adore Shanghai Tang. 지금 한창 분주한 이곳은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이 열리는 무대 대기실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설렘과 기대감이 앞선다고 하죠. 머리 장식과 옷깃을 매만지는 손길에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여러 종류의 받침옷과 적절한 장신구 등을 제대로 갖췄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느 패션쇼 현장보다 전문가의 손길이 더 분주합니다. 이제 빠지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지금 입으셨잖아요. 입었잖아요. 두 번째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갈 때가 이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 나갈 때 어느 무대나 마찬가지지만 리허설은 완벽한 무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오늘 같은 한복 페스티벌은 세계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한복의 고운 색감, 그리고 나풀거리는 움직임, 이 모든 것으로 대중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한복을 보고 아름답다, 우아하다, 찬사를 보내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상의 특별한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는 한복에서 입는 한복으로 오늘 그 출발점으로 한복이 대중 앞에 섰습니다. 여태까지는 디자이너들이 그 한복을 이제 본인의 고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연출을 해왔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큰 행사가 이루는 건 처음이죠. 근데 이제 한복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리고 그 한복이 여태까지 뭐 고루하고 이제 좀 뭐 갑갑하고 불편한 이런 어떤 일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 전통이라는 게 오늘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한복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식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2013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그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한복은 어디 내놔도 곱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한복은 우아하고 정숙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디자인과 색감에 따라 발랄해 보이기도 하고 단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디자이너들의 세심한 손길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복만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복이 발전해 나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걸 그대로 이어가는 방법과 또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편리함이나 실용적인 것을 첨부해서 입는 그러니까 의상만이 아니라 의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음식과 그때 한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 생각하는 한국인이 지켜야 될 것들 중에서 그런 이제 옷이 이제 어떤 기능성이 굉장히 많이 첨부가 되고 또 미감을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면 한복도 꼭 우리가 불편한 옷이라서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옷. 변화를 겪으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옷. 서양의 드레스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옷.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잇는 옷. 바로 우리의 브랜드 마크 한복입니다. 그동안 한복이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지만은 사실은 그 한복이 부정적 측면에서 사용된 예가 참 많습니다. 제일 뭐 특이한 예로는 투쟁을 할 때 마치 그 투쟁의 상징으로서 한복을 입고 나온다든지, 혹은 조금 지체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슨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마치 그 판사들 앞에 나올 때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았습니다만은 한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복을 너무 좀 비하시키는 것은 아닌가, 좀 더 긍정적 측면에서 한복이 착용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한복이 좀 산업
파가 되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한복의 그 수요에 대한 출구가 좀 많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신랑 신부의 부모님, 즉 우리가 혼주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여자의 경우에는 다 한복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는 다 양복을 입고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 그것도 뭔가 좀 다시 개선되어야 되고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문제이고, 또 요즘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상례 문화, 거기에서도 이 여자분들, 상주들이 이 생활 한복이든 전통 한복이든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남자들은 전부 양복 차림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우리가 그 대여문화입니다. 그건 전부 다 한복을. 그러는데 그런 것도 남자 것도 좀 새로 개발해서 어떤 생활화 시킨다면은 예복 측면이나 혹은 생활복 측면에서 보다 산업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한복이 품격 있는 옷으로서도 존중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한복을 갖다 남녀 공히 착용을 해서 하나의 우리 전통 문화를 고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복궁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오늘 이곳에 한복 미녀 군단이 모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분들은 우리 옷 한복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모인 온라인 카페 회원들입니다. 한복이랑 궁을 좋아해서 딸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있는 모임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애기도 평소에 그 한복 입는 거 좋아합니까? 네, 얘는 한복이 세 벌이에요. 네, 저보다 한복이 더 많아요. 역시 우리 한복이 예쁜가 봅니다. 화려하고 고운 자태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눈을 떼지 못하네요. 드디어 우리 한복 미녀 군단들이 경복궁으로 입성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옷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입고 싶은데 입을 기회도 잘 없는데 이런 날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평소에 그냥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한복이 없어서. 지금 빌려 입으신 네, 대형과에. 사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저 취직하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한복이에요. 월급 타면. 네. 한복은 외국인 인식 조사에서 김치에 이어 국가 브랜드 이미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거의 입지 않으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대표 전통 문화로 소개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한복은 우리의 옷입니다. 어색하게 멀어진 한복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단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고 그 무엇도 모범답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매듭은 우리 옷에 대한 애정어린 소통이 아닐까요?